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니뽕내뽕은 뭐 짬뽕을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브랜드라고 볼 수 있지만 품목이라 볼 수 있지만 일단 니뽕내뽕이 판매하고 있는 품목의 어떤 브랜드나 이런 느낌은 이게 혹시 유행 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주님들이 똑같이 계약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니뽕내뽕이 시작한 지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4년? 3, 4년? 몇 년 되셨다고? 4년? 저 6년 됐거든요. 유행이라는 게 6년인데 유행이 6년 동안 유지되는지 유진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뭐 겨울에 좀 매출이 뭐 여름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외식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여름에도 장사가 잘 되는 브랜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행을 좀 타지 않고 좀 유망한 그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잘 넘어가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 또 하나만 또 제가 네. 드리면 이거는 다른 분이 질문을 원하시는 질문이었는데 그냥 제가 이 질문을 방송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런데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긴장하셨잖아요. 예. 한시처럼 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 미투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뭐 그 미투 브랜드로서 되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사실 니뽕내뽕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잘 안 알려졌나요? 아니면 저기 미투 브랜드가 아닌가요? 미투 브랜드가 뭔가요? 저 모르죠. 두 브랜드라기보다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좀 네. 될 것 같으세요. 네.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네. 실은 퓨전 짬뽕과 피자를 결합해서 판매하신 거는 판매를 시작한 거는 니뽕내뽕도 뽕신도 시작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개그맨 전인성 씨가 먼저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짬뽕집에서 그냥 피자를 파는 그 효과고 네. 그 퓨전 짬뽕이 어떻게 우연찮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니뽕내뽕과 다른 브랜드가 같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거점에서 니뽕내뽕 건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른 브랜드는 이제 천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투라기보다도 그냥 비슷한 시기에 우연찮게 잘 맞았다라는 네. 정도로 좀 설명을 좀 짬뽕하고 드리기 피자라는 조합이 좀 특이한데 네. 이게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선도했고 그걸 누군가가 팔로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드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누가 리딩 기업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비슷한 시기에 많이 브랜드들이 갑자기 근데 왜 갑작스럽게 그 브랜드가 뜬 거죠? 글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인 매장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성장을 했는데 특히 초반에는 이제 지인 매장들이었고 한 10호점 정도 됐을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고 어느 순간에 그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바이럴 마케팅을 좀 접근을 하면서 그게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로 맛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또는 뭐 가성비 좋다 양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이렇게 점차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많이 된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에서 그렇게 보면은 그게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에 대한 것, 회사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강근웅님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역량들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본인들의 개인 역량이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역량 중에 슈퍼바이저가 이런 역량이 있을 때 더 빛이 난다 아니면 더 이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슈퍼바이저는 그 저희 CS 강사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 과정을 이수는 했는데 왜냐면 그 바이저들은 직접 그 점주님들 혹은 다른 고객분들과 직접 대면을 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내 복장이라든지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배워야지만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CS적인 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프랜차이즈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리 자격증 정도
왜냐면 그거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점주들한테 제가 어떤 거를 새로운 거 보여드리려고 해도 바이저라는 사람이 와서 칼질 하나 못하는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외식업 같은 경우는 조리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사설 기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컨설팅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이런 관리하는 그런 교육 정도도 한두 개 정도는 이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그런 뭐 국제위생사나 뭐 한번 그 몇 시간 교육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갖춰주시면은 웬만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건 다 알지 않나 싶네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더 잘 어우르시는 그런 직종이에요? 아, 성향이나 성격? 얼굴 두꺼운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마디로. 네. 욕 먹어도 네. 그냥 상관없어 보여요. 네. 상처 안 받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쪽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가 이제 주류 쪽으로 입사를 했는데, 주류 쪽은 정말 점주님들과,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맹 점주들과 조금 생경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거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멱살잡이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저도 상처받은 적이 몇 건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가슴에 진짜 대못 하나 박히는 적도 있고. 사례 한 번만. 사례요. 네. 몇 년 전, 한 6년 전인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맹점 식구한테 들은 건데, 원과장, 이제 이 정도 내가 얘기했으면 걔도 알아들었겠다. 그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점주님이요? 예. 그 표현 들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고객 클레임 걸렸을 때였어요. 2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어린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정말 나한테 사과하고 싶다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정말 그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다 대면하다 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군의 하나예요. 때문에 그런 거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 얼굴이 정말 어떻게 대하라고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어쨌든 직원의 그런 것도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매뉴얼 상으로는 어쨌든 뭐 그냥 책 읽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순차적으로 나오지만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매뉴얼상으로 뭐 이런 정도 강성이면 위에다 보고를 하고 매뉴얼대로 뭐 상품권을 배포한다든지 아니 뭐 환불을 한다든지 뭐 물질적인 보상을 하라고는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이미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CS 팀이 별도로 있는데요. CS 팀에 대해 저희가 CS 팀 이름을 고객 가치실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근데 이 고객에 대한 정의를 그 프랜차이즈업은 일반 고객도 있지만 점주님들도 고객이 되고 뭐 보기에 따라서 협력사들도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점주님들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고객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CS 부서들이 저희로 따지면 고객 가치실의 이런 부서들이 슈퍼바이저가 담당 슈퍼바이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CS를 돕거나 별도로 전담 처리하거나 점주님들에 대한 이런 점주님들의 어떤 불평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하는 게 좋다 혹은 그냥 슈퍼바이저가 다 해결하는 게 좋다. 어떤 주의세요? 저는 슈퍼바이저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고객 가치실은 없어져도 되나요, 저희 회사? 네, 저는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객 근데 가치. 주차 때문에 지금 잠깐 정리시키셨는데 좀 나가 있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얘기하시는 약간 CS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알볼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나눠져 있고요. 서로의 그 역할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이제 편한 말로 당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책찍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현은 좀 그런데 CS 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담당 저희 같은 경우 슈퍼바이저가 가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에는 잘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해서 좀 안아주는 좀 역할을 좀 하신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사뭇 좀 보완해서 혼내지만 하지 않고 조금 안아주면서 점주님 우리 편이라는 걸 좀 안내주는 좀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바이저가 당근을 주는 역할? 당근입니다. 당근? 네. 네, 알겠습니다. 채찍을 줄 때도 있는데. 예. 네. 아까 질문 드렸는데 한 가지만 답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역량에서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데 네. 이 중에서 그러면 나는 이 역량이 나를 빛나게 한다, 나를 잘 나가는 슈퍼바이저를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런 역량이 혹시 딱 콕 집어서 그런 게 있나요? 역량 뭐
자격증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경험. 예. 점주님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면 힘들다는 푸념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도 제가 자영업을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흔히 어른들 말씀하시는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본 것 같아요. 장사가 되면서 가게에서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때문에 보험사랑 2년 동안 소송이 걸려서 싸우면서 제 권리금이나 그런 거 다 날려서 첫 번째 장사를 접었었고요. 두 번째 장사할 때는 또 건물주들이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장사 잘 되면 내보내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철거된다고 해서 또 나갔는데 한 달 뒤에 와보니까 멀쩡하게 건물이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그런 건물주들의 갑질에 당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점주들이 어떤 불만을 토로해도 어쨌든 제가 그걸 다 누를 수 있는 경험. 네. 근데 저도 이거 편견일 수 있는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슈퍼바이저들이 보면 직급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뭐라 그러지,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슈퍼바이저 직군 중에. 네, 그래서 좋은 경험들이 지금 네. 슈퍼바이저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핵심적인 네. 그런 걸로 작용을 했다고 네. 보시는 거고요. 슈퍼바이저의 필요 역량들과 네. 지금 현재 슈퍼바이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가장 잘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량이 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두 가지 거의 질문이 같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부서나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똑같이 입사를 해서 똑같이 퇴사를 하더라도 관심의 차이가 다르면은 실은 내가 배움과 내가 즐겁게 함으로의 연관이 되게 큰 것 같고, 그 시작은 같은데 끝은 점점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협약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각 부서에서의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도 실은 알아야지 다음 액션은 미리 취할 수도 있고 같이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부서만 가맹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서까지 전반적인 것 좀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매장을 많이 순회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는지, 어떤 브랜드가 핫한지 같은 그런 시장 조사도 실은 제일 일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슈퍼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점주님들의 컴플레인들 또는 식자재 컴플레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듣고 말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역량이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잘하시는 역량인 것 중에서 네,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관심이요, 열정이라고 네. 봐도 되죠. 열정이라고 보는데 예. 관심과 열정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직이 잦잖아요, 슈퍼바이저들이. 네. 이렇게 뭐 좋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직이 좀 잦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 뭐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자기 경험으로 같이 저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경험이라기보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한국 프랜차이즈의 그런 인식들 중에서 슈퍼바이저는 조금 뭐 또 채용하면 되지? 쉽게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회사들이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가맹점 관리가 제일 중요해. 가맹점 슈퍼바이저 되게 중요해라고 하는데 약간 소모성으로 좀 생각하는 게 없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프랜차이저업 하셨던 분이 프랜차이저업을 또 하시고 그 분이 또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시고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식이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문직이라고 조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들도 실은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문직에 대한 좀 슈퍼바이저 처우 이런 개선도 조금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직군에 비해서 슈퍼바이저의 대우가 좋지 않나요? 다른가요?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소모성? 예. 누구나라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낮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고용주들에 대한 인식,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좀 더 중요한 고용주의 인식인데 한국 사회에서 좀 더 그게 예. 안 좋은 인식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전문직이 될 수 있게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동기부여 측면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높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거나 영업적 인센티브나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센티브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매출 또는 뭐 아니면은 본사의 뭐 매입, 수 그런 부분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뭐 베네핏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은 무조건적으로 매출과 매입만 올리는 특히 매출은 또 신경 안 써서 매입만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반반의 약간의 좀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반의 스탠스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반반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초는 네. 인센티브 많죠? 웃으셨어요. 인센티브 하는데 아니, 지금 한숨 와 이렇게 웃으셨는데. 네. 일단 슈퍼바이저가 제가 생각하는 이직이 맞는 이유는 슈퍼바이저를 꿈꾸는 그 친구들한테 일단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채용을 이제 후배들, SV들을 채용을 하거나 그러지만 이제 질문을 많이 해봐요. 약간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BEP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이 없는 거니까 책만 읽고 온 거죠,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전 맨날 주방이나 아니면 홀에서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맨날 지적질을 하고 가고 화려해 보이는 거야, 그 생활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 1, 2년 일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하니까 실적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느 오너가 실적 없는 친구를 누구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적을 못 내니까 내 급여를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슈퍼바이저는 뭐 또 그만두면 되지. 왜냐면 매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희가 이제 저희 가치를 올리려면 매출을 올리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일단 한촌에서도 작년에 실적을 많이 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서운도 했어요.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려고요. 예. 이게 고정적으로 뭐 계약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게 없어요. 대표님 마음대로 많이 좀- 벌었네? 줘야지? 네. 슬픈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영업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가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커리어 패스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건데 슈퍼바이저가 회사를 잘 다니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자기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가 회사 내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성장. 회사 내의 성장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바이저만 계속 20년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은 어느 프랜차이즈나 그런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가 하게 되면 어쨌든 종합적인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일단은 발령이 나도 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설 쪽으로 빠지는 게 제일 낫겠죠. 아무래도 상권에 대한 거나 이 시장 돌아가는 거는 슈퍼바이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다음은 이제 SV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개설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개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아, 영업이라고 넓게 보면 점포 개발, 개설도 영업직이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슈퍼바이저 대우가 혹은 역할이 차이가 있으니까 대우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는 차이가 좀 큰가요? 또 웃으셨어요. 네, 또 웃으셨어요? 진실을 말할 때 웃으십니다. 잘 포착해 주세요. 예. 처우의 차이. 네, 그런 게 있나요? 인센티브의 차이나 어떤 대우의 차이, 바라보는 다른 관점의 차이. 곳에서는 그러니까 한촌에서 말고 다른 쪽에 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촌 같은 경우에는 개설 수당이 따로 이렇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있진 않아요. 거의 급여 체계로 가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저희는 다른 데랑은 다르게 그 개설 자체를 대표님이 워낙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랑 조금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근데 영업직에서 봤을 때 개설이 물론 개설 말고도 운영적인 면에서 매출을 올려서 회사가 성장하는 방법이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개설을 좀 많이 안 하면 회사 느낌상 체감상 성장이 좀 줄고 있고 내가 이 성장이 속에서 보통 자기 성장도 이루어진다고 많이 느낄 건데 좀 도태된다는 생각을 막 하는 느낌이 혹시 안 드나요? 일하시면서? 대표님께서 꾸준히 숙제를 주십니다. 아 그래요? 네. 경영자가 중요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같은 질문으로 아까 네. 슈퍼바이저에서 점포 개발 쪽에 어떤 역량으로 가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고요.
슈퍼바이저가 다른 직군으로 가기에는 참 좋은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본부장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 브랜드에 가장 잘 많이 알고 있고 시스템도 알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를 준비하는 그런 담당자의 역할로서 가는 브랜드 게 기획자. 예, 예. 또는 뭐 브랜드 시장 조사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실은 어떻게 제일 적합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브랜드의 제일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그 브랜드 시스템을 알고 있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영업 쪽도 얘기하신 대로 업무가님께 얘기하신 대로 가장 많은 그런 상권도 보고 가장 많은 브랜드 얘기도 듣기 때문에 영업 쪽도 괜찮지 않을까 같은 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